김소연입니다. 이제 이력서를 넣고 나면 다음 단계가 바로 면접일 텐데요. 이 면접 참 어렵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유니테크에서는 화학기계 유지보수와 기계정비를 담당할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학 배관과 펌프, 기타 전기에 관련된 설비 보전 및 보수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두솔의 채용 정보입니다. 두부 및 유사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구하고 있는데요. 보일러 취급 기능사나 소방관리자, 공조 기능사 등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으로 모집 기간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교에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재 및 문서 관리, 그리고 지점 자금 사용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 문의 전화 응대도 같이 맡게 됩니다. 초대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차이용 중국어 분당 지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은 NC소프트의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 모집 소식인데요. 대용량 데이터 인프라 조사, 구성,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졸업 이상, 그리고 상기 업무에 대한 경력 5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통계 및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개념 이해가 높은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일부 시간 채워볼 텐데요. 오늘 국민대학교 오수향 교수님과 함께 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업해 보인다에는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화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수이자 대화 심리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자기소개 고민을 팍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직자들을 위해서 면접 합격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딱 노하우라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 그 공채 기간에 입사를 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신 정말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상반기는 아쉽게 지나갔지만 또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서류 심사에는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행되는 면접은 정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면접에서 나를 부각하는 면접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컬러풀한 자기소개법입니다. 이름이 컬러풀한 자기소개법이라는 거죠? 자기소개법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면접에서. 근데 이게 컬러풀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세상은 넓고 세상은 넓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직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때 마치 모자이크처럼 적재적소에 적합한 컬러로 때로는 아주 진중하게 뭐 회식 자리에서는 아주 또 경쾌하고 유쾌하게 이런 다양한 컬러로 잘 융화될 수 있는 나를 표현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컬러풀한 자기소개법이라는 명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컬러풀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마다 가지각색이고 각자의 이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자기소개법이 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서도 특히 자기소개법을 선택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른 이야기도 물론 같이 드리긴 할 텐데요. 저는 그 무엇보다 면접에서는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그때 주어지는 이제 1분의 시간, 이 시간에 이제 구직자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시킬 수 있는
일명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1분을 아무 준비 없이 채워야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긴 막막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1분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1분이라는 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때에 네. 따라서 특히나 또 그 긴장되는 면접장에서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실 거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 1분의 골든타임 어떤 차별법으로 좀 만들어야 될까요? 네. 빠밤. 네. 빠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접관도 사실상 사람이다 보니까요. 네. 장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야말로 정말 지루해지고 그리고 맞아요. 또 힘겨운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예, 이 사람 같고 또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억에 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길고 장황한 자기소개보다는 시작부터 좀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특히 뭐 직무와 관련된 뭐 단어나 문구 혹은 그 회사를 뭐 대변할 수 있는 광고 카피 등을 활용하면 면접관의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인에게 이제 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문구가 뭐냐, 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만의 소신을 나타낼 수 있는 좌우명 같은 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1분 자기소개가 중요한 게요. 면접장 가면 인사 딱 하자마자 다른 거 안 묻고 바로 자기소개부터 해보라.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문장, 그러니까 첫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사례인데요. 아주 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에 어플라이를 한 분인데 시작할 때부터 거의 이제 군인 말투로 아주 그 패기 용기백배하게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문구로 면접 자기소개에서부터 본인이 이제 회사에 적합한 인재이고 또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부각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석으로 면접에 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첫 문장을 그렇게 딱 임팩트 있게 하니까 다른 부분도 좀 좋게 봐주셨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합격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 교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이제 그 문구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문구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나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매사에 성의와 정성을 다하라. 뭐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서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말은 디테일이라는 말인데요. 매사에 꼼꼼하게 쪼개어서 성의와 정성을 다할 때 일에 대한 성과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태산같이 많이 쌓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업무에 있어서 정말 태산같이 큰 업적 이루는 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딱 임팩트 있는 문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이랑 어느 정도 연관되고 또 짜임새가 있어야 이 문구가 빛을 발하는데 덜렁 딱 그거 하나만 던지고 갑자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 좀 오히려 무리수가 되지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문구와 그 단어로 임팩트를 줬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온 에피소드나 주변 환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단어나 문구가 이제 광고의 카피였다면은 이제는 설명서가 뒤따라야지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나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원 동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해보는 것이 좋은 텐데요. 그렇지만 이런 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에 명시돼 있는 대학교에 뭐서 활동했었던 뭐 동아리 활동이나 과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에 포함된 내용보다는 이왕이면은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도 옛날에 자기소개 같은 걸 짤 때 네. 자소서에 있던 내용이나 이력서에 있던 내용은 쓰지 마라. 좀 더 차별화된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심어줘야 네,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특히나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이건 정말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면접관에게 이제 진정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바로 면접 성공의 비법 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8살에 네. 부모님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고 오. 놀이공원 벤치에서 정말 배가 고파도 네. 예, 누구한테 어머.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 상황이고 이런 힘겨운 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다. 근데 비록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의 경험이 나중에 크고 보니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것들을 제공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됐고 불평, 불만 늘 늘어놓기보다는 직접 좀 개선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네. 이런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예.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본인을 잘 부각하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짜임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희 자기소개할 때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요. 네.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말할 네. 때 막 너무 외운 거에 치중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계속 연습한 대로 기계처럼 하고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해지지도 않고 네네. 좋은 인상도 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말은 그야말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얘는 참 청산유수다. 예, 라고 생각을 예. 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떨리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의 눈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눈을 이렇게 천장으로 본다든지 오. 아니면 이제 시선을 맞아요. 피하게 된다든지 네. 혹은 이제 이렇게 손을 이제 로봇처럼 이렇게 하고 그쵸,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들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의 이제 시선과 손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네. 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왕이면은 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뭔가 좀 적극적인 네. 사람. 예, 그 적극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일 그쵸. 텐데요. 네, 지원자의 능력은 사실상 뭐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 기본은 파악할 수 있는데 면접에서는 주로 이제 뭐 애티튜드, 자세나 이제 그쵸. 인간성 네. 등을 종합적으로 볼 텐데요. 이제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이기도 하지만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함께할 그렇죠, 선배님이죠. 그렇습니다. 네,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부터 그들과 좀 내가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이나 말투 뭐 이런 행동이 좀 별로라면 그 사람을 좀 네. 곁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눈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와 함께 이제 하루 종일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제 얼굴만 봐도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별로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투나 뭐 자세, 이런 눈빛, 이런 호감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듯한 자세 또 이렇게 목소리도 네.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도 내고 네. 미소도 탁 띄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네. 손이나 이 그렇습니다. 시선 처리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손을 계속 이렇게 막 만지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막 네. 땀 닦는 분들도 계시고 막 네, 그런데 네. 이 손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손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이제 어떤 제가 면접장에서 본 학생은 밖에 대기실에서 이 손을 내가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 몰라서 사실 이 손을 가장 좋은 손의 자세는 먼저 첫 번째 손바닥을
보여라입니다. 네,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아주 네. 적극적인 모습으로 손바닥,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정직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끝을 맞닿아서 놓아라입니다. 손가락 끝을 이렇게 맞닿아서 놓게 되면 아주 상대에 대해서 정성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그런 애티튜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을 맞닿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습관이 있다라든지 맞습니다. 뭐 혹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떨리다 보니까 땀 닦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네네네. 본인도 모르게 너무 떨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떨렸을 때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치더라 이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손톱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뜯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면접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뜯고 있는 손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보통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공성에 모아서 이렇게 한 이 정도에 계속 픽스됐던 채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건 나쁘지 않나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자세는 아주 예의 바르고 반듯해 보일 수 있는 자세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손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또 손바닥을 펴거나 혹은 이제 손바닥을 계속 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손바닥을 펴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경청하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 시선 처리, 아이 컨택일 텐데요. 이건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리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이라도 이제 그 면접관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천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바닥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예전에는 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디 지금 어른이 말씀하실 때 눈 떠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면접관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을 뵐 때 뭔가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이렇게 시선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맞습니다. 시선을 내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좀 뭔가 불안해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이마 있는 언저리 혹은 미간 중앙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눈과 입이 같이 웃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미소를 띠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눈이 같이 웃으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미소가 그 평상시에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꼬리만 한쪽만 올라가다 이게 나쁜 보니까 뜻은 아닌데 맞습니다. 습관 같은 거거든요. 습관이 이렇게 돼서 최종 면접에서 늘 항상 입꼬리 한쪽 올려서 떨어진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를 보거나 혹은 이제 미간 사이를 보는데 이때 이제 눈과 입이 함께 웃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끝 단어가 리로 끝나는 뭐 개구리 뒷다리 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뒷다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또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자기소개 1분 골든타임 좀 알차게 채우는 꿀팁 같은 건 없을까요? 특별하고 성공적인 자기소개법, 결정적인 팁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게 정말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 설명이 좀 궁금해질 수 있는 비유법을 들어라입니다. 면접관에게 나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인상 깊은 소개가 되려면 뭐 교우 관계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오메가3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오메가3 그러면 뭐지? 오메가3가 뭐지? 얘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럴 네. 때 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오메가3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순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잘하는 나 뭐 이런 식의 비유를 영양제 쓰면서 같은 여자. 예예 저는 오메가3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인상적인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팁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이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게 되잖아요. 네, 네. 예, 본인의 장점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차별화된 그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낼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지원한 업무와 관련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를 할 때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더 효과적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응대나 뭐 대인 관계가 중요한 어떤 직무일 때 저의 별명은 꼬마 상담사입니다. 뭐 이런 꼬마 상담사였습니다. 오, 네. 뭐 이런 내용을 주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친구들이 뭐 다툼이 생길 때 늘 이제 제가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 해결사 역할을 해서 제게 생긴 별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네, 네.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말고 한 네. 가지 임팩트 있는 거를 맞습니다. 해라라는 말씀으로 네. 계속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역시나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여러 네. 가지를 계속 말을 하면 어필도 안 되고 네. 오히려 좀 지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 자, 다른 팁도 있을까요? 네, 말을 할 때 호감 있게 말을 해야 할 텐데요. 호감이 가도록. 네, 호감이 듣는 사람이. 가도록. 네, 우리 오. 주소연 아나운서도 이제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누구보다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 자체를 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면접 때 그 진행되는 대화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캐치볼을 하라인데요. 네, 원웨이로 이제 일방통행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면접관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느낌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때 호감 있게 내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때 제가 팁을 하나 잠깐 드릴게요. 호감 있는 목소리. 네, 급호감 목소리 만드는 비법입니다. 바로 말을 동그랗게 네. 하는 겁니다. 말을 동그랗게 네.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와닿지 입이 않는데, 네. 아닌데 손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말을 하는 훈련을 오. 하는 거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좀 상대가 들었을 때 되게 약간 비호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인사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유난히 이렇게 끝을 이렇게 끌어서 예, 올린다든지 예. 이러면 좀 되게 네.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면접 준비하면서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말을 훈련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소리가 동그랗게 호감 있게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양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네, 취업이 보인다. 사랑해 주세요. 네. 오세요, 네. 강사님.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쓰시면서 말을 하게 되면 네. 소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호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력서를 낼 때 네. 자기소개서도 제출을 하는데 자기소개 때 자기소개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게 좀 긴 문장이 좀 다소 좀 어렵죠. 그러네요. 이거 몇 번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그렇습니다. 돌리면 되나요? 이게 단문의 문장을 네네. 쓸 때 네.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긴 문장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과 입이 같이 내 마음이 이렇게 동그랗다라는 이거 안 웃을 수가 마음으로. 없어요. 돌리는데 네. 화내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데, 네. 네, 돌리죠? 뭐 저는 뭐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인상을 다 쓰면서 할 돌리고 수가 계시죠? 없기 네,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네. 네, 이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자기소개라고 해서 뭐 자소서에 쓴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는 네. 경우도 있기는 할 텐데, 이제 사실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만 늘 부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그닥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고작 그러니까요. 1분이라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 안에 나를 최대한 잘 어필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예.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줄줄 읊는다면 좀 열정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아까 좀 이왕이면 자소서에 네네. 있는 내용을 재탕하지는 말자 네네.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네. 자, 아까 이제 1분을 채우는
꿀팁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그중에 장점을 하나만 강조해서 부각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 좀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만으로 계속 1분을 채우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소개 때 당연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업무의 어떤 점과 내 장점은 굉장히 잘 맞다라는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연계를 시켜라.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업무에 제가 최적화된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점을 물을 때 단점도 함께 물어. 그렇죠. 세트죠. 네, 네. 보거든요. 이게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점을 묻게 되면 단점도 함께 묻게 되는데요. 예. 역시 이런 단점이 제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단점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단점이지만 단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건데요. 작지만 큰 일꾼 오수향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키가 많이 작은 편인데요. 이 작은 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키 때문에 제가 매사에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게 돼서요. 네, 이 작은 키로 제가 이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게 돼서 보시다시피 자격증도 정말 많이 획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영어 성적도 이렇게 우수하게 받게 됐습니다. 네, 매사에 열심히 일하는 정말 작지만 큰 일꾼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의 키가 일부 요즘 왜 그 심지어 예전에는 외모를 그 중시하는 특히 네. 이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키 몇 센티미터 이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는 곳도 있거든요. 그랬어요. 이때 이제 예. 나의 작은 키가 이렇게 그 단점이지만 아니다, 열심히 단점은. 애쓰는 어떤 그런 그 애티튜드가 되는 큰 네. 그 네, 좌우명이 되었다. 뭐 생활의 자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면접이 보통 네. 한 번에 딱 끝나지 않고 네. 그 면접을 통과하면 다음 면접도 있다는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네. 보통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실무진, 2차는 이제 임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면접관이 사실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전략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 되지 않는다는 네. 사실. 물론 같은 방식의 자기소개를 해도 무방하겠지만요.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면은 뭐 1차에서는 실무진 맞춤으로 뭐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에서는 뭐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강조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차 네. 때는 좀 나의 네.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서 자기소개를 좀 하고 네. 2차 올라갔으면 네. 이미 그 부분을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이 회사에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어떤 비전이나 포부를 네. 제시하는 것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뭐 대화법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좀 구직자들과 많은 대화도 하시고 네. 실제로 또 구직자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메이크업 복장이라 그러죠. 뭐 네, 복장이나 면접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꼭 챙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자보다 사실 이제 한 가지라도 좀 더 장점을 부각해서 0.1점이라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고군분투해야 할 때에 이제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좀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아름다워 보이고 싶다 뭐 이거보다는 면접에 임하는 그 자세는 특히 이제 외모를 준비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깔끔하게 준비하라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단정한 드리고 게 제일 싶습니다. 중요해요. 네,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아주 깔끔하게 야무지게 잘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인재로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과한 액세서리 같은 거나 네. 좀 의상으로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또 최근에는 뭐 립스틱 색깔이 이제 아주 진한 붉은 컬러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강렬한 레드를 예. 이제 바르고 가시는 스모키라든지. 분들도 네. 예, 스모키 화장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팁을 좀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네. 복장에 대해서 네. 꿀팁을 또 전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면접 복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성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제 컬러풀한 복장을 준비를 해야 그 복장을 입게 된다라거나 혹은 또 그 너무 튀는 컬러의 뭐 넥타이를 예. 한다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튀는 상황들을 좀 피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직의 융화를 좀 잘할 수 있는 네. 모습의 그 의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깔끔하고 단정하게 네. 예, 슈트나 혹은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의상을 예, 준비해서 입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막상 네. 면접장에 가면 떨리는 게 사람입니다. 네. 정말 저도 예전에 염소 목소리 정말 많이 냈거든요. 네, 들어가서 네. 정말 떨리는 그 목소리를 숨기지를 못하고 나온 적도 있는데 이런 거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호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네,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는 사실상 이제 면접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떨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목소리도 그에 비례해서 떨릴 텐데요. 면접장에서 목소리 떨리지 않는 비결 제가 팁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훈련을 하실 때 소리를요 어떻게 쓰시냐면 트레이닝을 라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 해보실까요?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은데 네네.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너무 조그맣게 벌리지 않고 최대한 마치 용가리가 불 뿜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화장실에 가서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짬짬이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아라는 음가 자체가 소리를 떨리지 않게 만드는 훈련법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 전에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을이 아닌 갑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고 나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NLP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서 네. 그 감정 조절과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회사의 갑이다. 이런 그 말로 나를 이제 나는 이 회사에 꼭 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늘 항상 나를 좀 독려하고 네. 다독이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늘 항상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인재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수양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자격증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